하시다가 지금 앱을 다 까셔가지고 직접 해보시는 거죠, 뭐. 로그인을 하시죠.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처음 와가지고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면 편하게 들으셔도 되고. 근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보겠다. 만드셔도 되고. 템플로 만들어요. 네, 지금 생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습을 위해 가지고 딱 들어가서 보시면 비나면에 이 샘플 프로젝트 생성가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클릭하십시오. 클릭. 다음 사진 찍으세요. 샘플 프로젝트 클릭. 클릭. 클릭해요. 지금 로딩 중. 그렇게 되요 아니, 좀 만들어지는 게. 와이파이로 지금 다 만들어지는 게. 네. 그럼 샘플 프로젝트가 딱 생깁니다. 생겼습니까? 아니요. 와이파이 안 와이파이. 예. 와이파이 안 돼도 됩니다. 그럼 이제 샘플 프로젝트가 딱 생긴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 프로젝트를 이제 사진을 클릭해 보십시오. 사진. 방금 생기지 않았습니다. 동훈이 오늘 와야 되는데. 저기, 이 가지고 키보드 뭐예요? 소문처럼 키랑 움직이지 마죠. 네. 네, 요해 샘플 프로젝트 클릭. 그럼 이제 요렇게 딱 들어가면 뭐 사진도 들어가 있고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요건 나중에 하시고 이 숙달이 되면 프로젝트를 찍어보겠습니다.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사진 이제 현장이라 생각하시고 사진 클릭하십시오. 클릭. 그러면 오늘 날짜가 딱 찍힙니다. 이게 이 아키엠은 실시간으로 어떤 내용을 찍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과거도 찍을 수 있고 미래도 찍을 수 있고 내 업무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어제 찍은 거 어제 올리면 되고 오늘 찍은 거 오늘 올리면 되고 17일 클릭, 날짜를 클릭하십시오. 날짜를. 지금 그러면 이게 보시면 기초가 밑에 있고 척수가 쫙 나와가지고 위에 지문까지 보입니다. 이게 보입니까? 예. 그럼 이제 내가 감미하는 층을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지상 4층이다 아니면 기초다. 지상 4층을 해보십시오. 지상 4층. 공사가 공정 순수로 아까 층수에서는 건물 모양처럼 낮은 게 밑에 있고 위에 이거는 이제 위에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지점 및 기초, 파셀, 그 부지, 철근 콘크리트, 너도 철근 콘크리트니까 철근 콘크리트 클릭하십시오. 약간 귀찮은 것 같지만 이게 사진 정리가 나중에 자동으로 되기 위해서는 위치를 클릭하고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층을 선택하셨고 공정을 선택하셨고 이제 가운데 사진 등록이 보이고 하단에 보면 하단은 안 보이네요. 하단에 왜 안 보이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데 지금 PC여가지고. 네, 밑에 요 사진 등록에는 보이시죠? 요걸 클릭하셔도 돼요. 가운데 사진 등록 클릭. 그럼 사진이냐 동영상이었을 때 사진을 선택하십시오. 사진. 밑에 사진 보고 그대로 탁 하면 사진이 뜰 겁니다. 그럼 쟤를 하나 찍어주시고. 네, 저는 이제 PC니까 노트북이니까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니까 PC에서 사진 불러오면 됩니다. 네. 아무거나 불러옵시다. 이렇게 딱 붙습니까? 또 하나 더 찍어보십시오. 바탕화면에 공사화면이 있는데 하나 들고 네네. 바탕화면 가가지고
네, 몇 개 찍어 보십시오. 어차피 샘플이잖아요. 그 위에 시공사. 골조공사. 그러니까 찍은 사진을 받아가지고 PC에 저장해서 그걸 불러오는 되는 거죠, PC에서는. 이렇게 사진 쭉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위쪽에 인쇄 버튼 보이거든요. 오른쪽 위 한번 눌러보십시오. 네, 이렇게 사진첩을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진첩은 6장짜리, 2장짜리 뭐 이렇게 되는 거, 요거는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이제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이제 공룡 사진을 가서, 그러니까 첨을 찍고 기술을 찍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진을 쫙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 표시. 그 위쪽에 이제 위치를 딱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거는 샘플 프로젝트를 가지고 도면을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위치 표시는 사실 안 해도 돼요. 도면 입력 안 하고 나는 사진부에 도면을 넣으라는 건 없으니까 감리 서류에. 근데 내가 어떤 사진을 위치랑 도면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화기에서는 요 파란색 버튼을 눌러야 이게 싹 바뀝니다. 보면 이 파란색 버튼 탁 누르면 이게 바뀌면 이제 사진을 키워가지고 여기에 위치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내가 찍은 사진 위치가 여기다 이거죠, 여기다. 이거 핀. 그것도 해보고, 핀도 해보고. 이게 해보십시오. 막 해가지고. 이런 핀은 사진 위치 여기다 할 수 있고, 빵빵이 구름 표시. 구름 표시. 이런 막 구름 표시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습니다, 글도. 글도 해가지고, 뭐, 자기 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근데 요 현장에서 사진을 이제 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니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수적이진 않아요. 사진은 필수거든요. 공사 사진은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걸 위치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건너뛰도 되고 해시도 되고, 왜냐면 요걸 하려면 도면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도면 안 집어넣고 나는 사진만 찍고 일찍만 쓰고 하겠다 해도 되고, 요걸 아주 사진 금방 찍으셨고 이제 위치 표시하면 요 위에 보면 사진을 지금 3장 찍은 거죠. 자기 찍은 사진 수가 다 나옵니다. 위치 표시를 한 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지 써보겠습니다. 일지. 일지는 감리 차관사항, 감리 내용, 특기사항, 지정 및 처리 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 차관사항은 뭐냐? 내가 지금 감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걸 감리할 거냐. 근데 저희들이 헷갈리니까 미리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감리 차관사항 딱 치면 아까 우리가 사진을 철근 콘크리트 공사잖아요.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차관사항들, 뭐 배근, 철근, 배근 좀 위에 뭐 철근 결속술 위치, 좀 내려보시죠. 쭉. 손발이 지지 보강, 쭉 내려봅시다. 배근 검사 확인, 보강금 개수 요거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걸 클릭 하시면서 하면 그 클릭한 게 딱 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요거는 이제 골조에만 나오는 건데 뭐 이런 규격이나 이런 걸 쉽게 클릭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장. 그럼 요렇게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을 자기가 입력해도 되고 템플릿에 있는 걸 클릭해도 되고, 감리 차관사항은 감리할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워가지고 싫어. 지워가지고 이 감리 차관사항 위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탁 찍어봅시다. 철근 백은 쭉 내려가 보죠. 쭉 내려. 쭉쭉쭉. 더. 그런 거. 더. 백은 검사 후 처리, 보관금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장. 그러니까 이렇게 글이 자동으로 써지는데 이걸 클릭해가지고 여기에 글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 독자적으로 내 자신의 창의력으로 나는 감리 차관사항 쓰겠다 쓰시면 되는 거고. 이걸 감리할 검측 내용인 거죠, 내용. 검측 기준이나 마찬가지. 내가 지금 어떤 뭐 철근 콘크리트 배근 간격을 보겠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감리 내용입니다, 감리 내용. 감리 내용 클릭.
감리 내용은 이제 똑같은 확인, 뭐, 다시 이제, 감리 내용 요거. 검측 결과, 뭐, 양호함, 기기 설치 위치 확인, 뭐, 이런 제작. 그러면, 뭐, 철근 배건 검측 결과 양호함,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기사. 쓰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특기사 클릭하면, 이제 위쪽이나 아래쪽에 어떤 내용이 뭐 특기를 더 넣을 것들을 쓰고 다시 좀 내봅시다. 안전장비 시설, 뭐 안전모 착용 지시, 요 위쪽에 안전모 착용 지시. 네. 클릭. 네. 안전모 착용 지시 클릭.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그다음 저장. 그럼 이제 내가 현장에서 이 안전에 관한 내용은 항상 멘트를 다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내용을 감리를 했고 감리 기준을 보니까 검측 결과도 괜찮고 항상 제가 안전모를 쓰라 그랬다를 일지에 다 기록해 놓는 거죠. 그 나중에 무슨 사고가 생기더라도 감리자로서 내 최선을 다했는데 일지 봐라. 내게 다 지시를 내니까 그래서 되는 거죠. 내 혼자 쓴 서류지만 내가 일지를 남겨놓은 거하고 안 나오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 감리자 서명. 서명은 눌러보십시오. 네, 다시 나갑니다. 더 빨리 하지 말고. 나가. 이 지웠습니다, 지금. 로딩 때문에. 이게 지금 와이파이를 너무 많이 쓰니까. 이제 감리원은 건축사고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감리자 서명은 본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감리자 서명은 클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자꾸 뜨지? 이게 뜨면 이제 스마트 서명을 등록하면 클릭만 하면 서명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이거. 자기 서명을. 입력. 그냥 서명을 해보시면 돼요. 일일 로딩이 오래 걸려요. 지금 생각보다 로딩이 오래 걸려요. 와이파이 너무 많이 매달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릴까? 저장. 그럼 이 저장된 건데 지금 쓴 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프린트 버튼. 이게 항상 결과물을 보고 보면 알잖아요. 공사 감리 일지 양식이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21호 서식이거든요. 위에 감리자가 있고 이제 서명도 들어가고 공사명 여기에 공종, 감리 차관사항, 감리 내용 이렇게 딱 양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종이나 이거는 자동으로 아까 사진 찍을 때 이미 다 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감리 차관사항 좀 전에 우리가 철근 배건 이렇게 검증을 하겠다. 그 결과를 검증 양호하다 이렇게 딱 써지는 겁니다. 이렇게 딱 써지는 거 특기사항에 안전시설, 안전장비 이렇게 써라. 이게 딱 이 일지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항상 사무실에서는 PDF나 엑셀이나 한글이나 워드나 아무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다운받을 수도 있고 이제 할 때마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좀 전에 만든 공사 위치도 사진 이 딱 들어가는 사진 2장짜리 안 되죠. 2장짜리로요? 이상한데. 설정에서 하는 거. 설정. 출경물 사진 보드 2장. 다시 봅시다. 아니, 이 누른데. 그러면 일지가, 이제 아까 일지 다시. 네. 일지가 써졌고, 그 다음에 사진 대지가 2장짜리, 4장짜리, 6장짜리가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람이 편집한다 생각하면 엑셀에다 다시 막 편집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선생님하면 탁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바로 다운받는 거죠. 아래 하나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그럼 일지가 이렇게 아래한 걸로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쭉 내려보고. 그러니까 앱으로 가면 사진 찍고 클립 몇 번 하면 문서를 바로 탁 이렇게 만들어줘요. 아, 이거 근데 사진이 작으면 2장짜리 하시면 되고, 사진이 많다 그러면 6장짜리 하면 되고. 그래서 또 위치도는 사실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되고, 그런 겁니다. 이거 내리고, 지금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홈. 현장 홈.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냥 그러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위쪽이 사진 쓰고 일지 쓰고 체크리스트 만들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요걸 이제 현장에서 그날 나간 감리 사항을 정리하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진 요 세 개를 아무나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찍으면 날짜 캘린더로 갑니다. 캘린더. 방금 우리가 17일 날에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진을 3장 찍었고 위치 표시를 하나 있고 일지를 하나 썼구나 하면 들어가 보는 거죠. 들어가면 여기서 내가 방금 한 부위가 딱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다. 아, 내가 4층에 작업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4층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했구나. 다 아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찍어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방금 사진 찍은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란색만 따라가면 방금 한 기록들을 찾을 수 있고 위쪽을 누르면 바로 문서를 볼 수 있고 위치 표시 요 위에 빵빵이 4개 아무거나 클릭을 하면 일지 클릭. 예. 방금 쓴 거 보고 수준도 할 수 있고 지우고 다 되는 겁니다. 위치 표시도 다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체크리스트 이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안 하면 돼요. 지금도 체크리스트 작성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제일 중요한 건데 사진 찍었고 일지 썼고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겁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공종까지는 아까 청하고 공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항상 로딩을 다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체크리스트 등록을 하는 거죠. 체크리스트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 철근 체크리스트를 딱 불러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 사항을 한 번에 선택해가지고 다 예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그걸 이제 앱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 공사에는 요 아이템만 필요한 걸 수 있잖아요. 체크하는 부위가 모든 걸 체크하고 모든 걸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 체크하는 순간부터 감리자의 책임이잖아요. 적합이거든, 적합. 그래서 자기 내 기술력으로 봤을 때 내가 여기 철근 간격을 받고 뭐 이연 길이도 받고 하면 그 부분만 체크하는 거. 그리고 안 된 거는 노해가 다시 시키고 해야죠. 노한 걸 낼 수는 없는 거니까 노하면 안 되지. 매수. 이제 바꾸니까 전체 선택 누르면 전체 선택 되고 이게 지금 전체 선택해가지고 전체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이건 서명은 이제 아까 스마트 서명을 등록하면 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전체 체크리스트를 만든 겁니다. 그럼 완료로 자동 된 건가 지금? 밑에 아직 서명이 안 됐습니다. 서명해야지. 그래 서명도 해보십시오. 지금 연습이니까 클릭하십시오. 클릭해가지고 서명 자리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완료. 그럼 이제 다시 저 위에 프린트 버튼 한번 누르고 그러면 이제 아까 일지를 쓰고 이것도 내려봅시다. 체크리스트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체크리스트가. 근데 모든 걸 다 선택하니까 체크리스트가 한 장, 이제 쭉 줄이고지. 두 장, 기본 외 업무까지도 막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정에서 보통 일반적인 감리는 기본 업무잖아요. 기본 업무. 그래서 기본 외 업무를 기본 외 업무는 별도 계약에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빼고 하겠다 그러면 다시 설정 가가지고 정하면 됩니다. 나는 기본 업무만 하고 기본 외 업무 지우고 기본 업무만 저기 맞는 건가? 맞는 거지. 네. 이쪽으로 기본 업무만 하는 걸 다시 가시죠. 체크리스트. 。 자, 그리스트. 。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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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트. 。
이게 이제 한 6년째 되니까 아주 정교해진 거죠. 그러니까 기본 업무만 딱 나타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아까 자기가 자신 있는 것만 체크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나와가지고 네. 설정에서 체크 부분만 출력. 오케이. 돼 있네요. 그럼 다시 나와가지고 전체 선택 말고 다시 한번 봅시다. 선택 필요한 것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고. 다른 공정 거뭐 이런 무조건 괜찮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체크리스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10개만 딱 해서 하나, 둘, 넷. 나는 요것만 해당되는 거다. 오케이. 예. 그러고 서명. 현장 대리인도 서명을 등록하면 클릭하면 서명이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대리도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거고 등록해놓으면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 만들어보죠. 완료. 프린트. 그러면 내가 선택한 10개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그건 좋은데 원래 체크리스트 항목이 100개니까 100개 중에 네가 10개만 했다는 걸로 가져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돼요. 그 빈칸을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설정해서 하면 됩니다. 아주 정교하다니까. 근데 정말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에는 네가 한 것만 체크해가지고 가지고 하는 데가 있고 아니야. 펼쳐가지고 표준 체크리스트에 당신이 체크한 것만 표시해가지고 그것만 나오게 표준 체크리스트 포맷해달라 이렇게 있고 뭐 동네마다 다 틀리니까 하여튼 저희들 옵션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런 게 체크리스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 찍고 다시 이제 폼하면 그 다시 아웃하고 사진 찍고 위치 표시는 안 해도 되고 일지 쓰고 체크리스트 쓰고가 현장에서 이제 몇 번 딱딱딱 숙달되면 딱 세팅이 끝나. 물론 사무실에 가서 또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리 보고서는 어차피 나중에 단계별 체크리스트 만들고 있습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 감리 보고서는 어차피 준공할 때는 뭐 이런 거니까.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공사 전 단계, 공사 단계, 공사 완료 단계잖아요. 근데 단계별 체크리스트, 근데 감리 보고서가 우리가 착공 전에 하는 거, 감리 전에, 착공 전에 하고, 기초 뜰 때 하고, 5개층마다 하고, 그 다음에 뭐 5개층 이상층을 또 5개층마다 하고, 또는 이제 준공할 때 완료 보고서잖아요. 그 단계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사 전 단계는 착공 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사 단계는 기초, 그리고 이제 5개층이든지 지붕층이든지 할 때 그때 쓰시고, 여기는 공사 단계는 1개에서 2개 나올 수 있는 거죠. 완료 단계도 1개 나올 거 아닙니까? 1개, 요거는 2~3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이 1개 거고, 2개 거고, 3개도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공사 전 단계를 쓰겠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쪽에 이제 작성하기를 눌러가지고 하면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완료를 써야 되니까 한번 10월 초로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놓치는 것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리얼타임으로 쓰는 게 아니고 10월 2일로 해보십시오. 10월 2일자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요 단계별 체크리스트는 표준 체크리스트 그대로 가져오고, 그래서 이거는 근데 공사 전 단계 체크리스트는 다 하셔야 되는 거죠. 자기 책임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뭐 전체 선택해보겠습니다. 전체 선택. 내용은 이제 다들 잘 아시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체크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모든 걸 인지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은 사실은 심상치는 않은 거죠. 구조도 하고 또 확인하고 이래 돼 있어. 뭐 이거는 방법이 없고 이게 감리자의 숙명 하는 겁니다. 요대로 다 했으면 이미 설계 오류나 이런 거 다 체크가 다 돼야 되거든요. 사실 요대로라면. 근데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식입니다. 그럼 클릭하시고 서명을 이제 한 번 등록하면 저장. 항상 내가 이게 제대로 서류를 만들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항상 위쪽에 여기 이제 미리 보기가 딱 생깁니다. 미리 보기 10월 2일 그 클릭. 그럼 이게
이 대장을 항상 만들어줍니다. 이게 뭐 대장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고 이 대장도 별표 1 서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장 하면 단계부 체크를 일단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수정할 수도 있고 뭐 위치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나가면 됩니다. 이게 원래 약간 복잡한데 요번에 많이 개선된 거죠. 그래서 하나 리스트 딱 보여주면서 내가 뭘 만들었고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공사 단계는 이제 만든 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대장을 딱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가. 요걸 클릭해서 보시면 이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요걸 체크해보자. 요 해보고 저장. 그러니까 지난 걸 언제든지 수정 편집 가능한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내려가지고 안 바뀌었네. 아까 그 설정에서 체크 안 하면 안 보이게 설정돼 있어가지고. 없어진 거야? 네, 지금. 그럼 다시 펼쳐. 체크 안 하면 볼 수 있도록. 펼쳐주고.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해당 없으면 표시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해당 없음을 이것도 자동으로 해주는 거. 그러니까 지울 수도 있고 아예 지울 수도 있고 내가 책임 안 져야 되겠다 싶으면 체크 안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게 이거는 정말로 이 앱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제가 이제 건설 감정을 전문적으로 했거든요. 감정이 분쟁이잖아요. 분쟁이 생길 때 어떤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했는 게 아닌 게 굉장히 중요한데 더 나아가면 건축사가 모든 만 명의 건축사가 동일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인간이니까 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밖에 안 했다. 최선을 다한 거다 그러면 그게 전문가로서의 의무잖아요. 근데 완전히 업무를 해태하고 아무것도 체크 안 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 현장에서 이 건물은 요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였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라요. 근데 경계비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이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아니, 그렇게 체크되는 거죠. 안 하면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가지고 이런 양식을 만들 수 있고 아예 이 부분을 항공을 뺄 수도 있고 그런 거 선택하기 따른 그 지자체에서 또 요구하는 옵션에 따라 달라. 또 나갑시다. 그리고 이제 공사 완료 단계도 쓰는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체크리스트가 표준 체크리스트가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위에 5개만 선택해 보는 거죠. 저장. 그러면 바로 되는 겁니다. 서명을 공부했나 봐. 하겠습니다. 서명 안 하면 서명이 안 오는데. 그럼 서명을 지금 앱 설치하실 분 서명을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기 서명을 일단 오신 김에 한번 등록해보면 앱에서 한 번만 등록해놓으면 다른 프로젝트 만들어도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마다 등록하는 건가? 아닙니다. 자기 서명을 한번 등록해보세요. 자기가 하면 현장 프로젝트 홈 화면에 딱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내가 A라는 현장 화면이면 상단에 보면 내 정보도 없는 게 있습니다. 내 정보 클릭해 보십시오. 여기에 뭐 자기 얼굴 넣어도 되고 다 되는 거. 그럼 요거 나중에 쫙 수정해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쭉 내려가면 서명을 등록할 수 있어요. 도장도 등록할 수 있고 서명에다가 클릭해가지고 써보십시오. 지우고 써보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 서명을. 그리고 도장도 넣을 수 있어요. 이 와이파이가 너무 매달려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나가겠습니다. 요거 쭉 나중에 넣고 키라 아이디로 하시고 싶으면 키라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으시면 되고 아이디로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런 거 나가겠습니다.
다시 그 샘플 프로젝트. 자, 그러면 제가 빨리 하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우리 단계별 체크리스트 했고, 이제 감리 보고서. 감리 보고서도 단계별 체크리스트하고 똑같은 구성입니다. 중간 보고서가 있고, 완료 보고서가 있고, 중간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기초 뜰 때 하는 게 있고, 고객청마다 할 수 있고, 그 단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하기. 누르면 날짜를 선택하는 거고요. 10월 1일을 하고 10월 1일. 10월 1일을 선택을 하고, 그럼 10월 1일 확인 누르면 단계 그 감리 보고서 만드는 게 쫙 뜨면 이거 새우부터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1월 1일부로는 양식이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업데이트하고 양식이 좀 굉장히 복잡해져가지고 하여튼 계속 감리자를 갈군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아, 이게 완전히 망해지는 거예요. 근데 좀 감리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쭉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는 새우부터하고 동일하게 딱 하시면 돼요. 해봅시다. 허가 물어도 못 넣고 뭐 이런 줄 알아요. 기초공사 100원, 기초공사 책은 클릭합니다. 이거는 세운때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할 때 이걸 한번 해가지고 세운때 바로 하셔도 되고 이걸 해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또 세운때 넣을 때 조심조심 하세요. 요즘은 감리 보스 잘 써요. 그걸 잘못 쓰면 바로 장기 취소 들어오잖아요. 지금 부산에 막 단어서 쓰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감리 보고서에 뭐가 10cm 뭐 옆에 그 기재를 이해했다는 뭐 책방까지 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사실 기초공사 철근 100원하고 기본 설레고 철근 100원 완료를 동시에 같이 넣어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안 만들어. 따로따로도. 예, 따로따로 만들어지. 그 단계별로요. 예. 요거는 이제 기초공사 쓰고 만들고 저장하고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배경돼 있잖아요. 그럼 저장. 지금 이제 샘플 프로젝트니까. 그러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지붕 배관하는 것도 눌러가지고 하시면 되고. 요거 이제 11월 1일 걸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하나 더 만들고 또 작성하기 눌러가지고 앞으로 밑으로 만들어지고. 옛날에 쓴 거 고치고 있으니까 고칠 수 있고. 그런 완료 보고서도 마찬가지. 감리 보고서는 세업대에서 하는 거고, 단계별로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공사 추진 실제 서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감리자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공자가 만들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엑셀이나 뭐 받아가지고 PDF로 변환해가지고 그냥 이게 탁 던져 넣으면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서류를 붙이는 거예요. 한번 PDF로 찾아가지고 붙여봅시다. PDF로. 이거 PPT라고 하면 안 되는 잠시만요. 이게 노트북을 바꿔놓으니까 이건 파일 큰 건데 이거 이렇게 탁 파일 붙는 거예요. 설계 변경 종합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 변경사에서 시공사와 같이 착 정리해가지고 엑셀로 만들어서 PDF 변환해가지고 다 붙여넣으면 인증 자재 총괄표, 뭐 품질 시험 성과 총괄표 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감리자가 이걸 만들려면 현장에 상주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만들어서 보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주문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현금하는 거 던져놓으면 그러면 이걸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파일로 딱 이게 그냥 보고서로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감리자 의견서 정수성기 꺼도 될 것 같아요. 감리자 의견서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쓰라는 게 또 요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서식을 만들어 놓고 작성하기 눌러서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감리자 의견서를 쓸 일이 있으면 하나의 양식을 만들고 뭐 의견은 뭘 쓰시든지 현장에 뭐 양호함 이렇게 쓰는 거죠. 양호함 써보죠. 네, 적정함 뭐 어떤 이슈에 대해 가지고 쓰고 저장 서명하고 서명
아까 서명 바꾸니까 탁 바꿔지지 않습니까? 저장.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감리자 의견서를 만들어려면 또 어디 찾아가지고 하는 게 이거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같이 한번 큰 리스트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회의록도 만들 수 있고요. 아까 단계별에서 단계별. 필수 확인증. 필수 확인증을 뭐 굳이 내가 일부러 필수 확인증에 있을 때 이리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뭔가 이슈가 돼가지고 필수 확인증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만드는 것도 작성하는 거죠. 뭐 매달 며칠 날짜를 해가지고 그러면 필수 확인 시기 저희들이 이제 임의가 아니고 이제 그 김영훈 변호사님 그 자료를 보니까 규준도 설치, 기초 강측 철거, 배급 단열재 방수 시험 요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그 단계를 하나씩 예를 기초 철거 배급 확인 클릭을 하면 배급 위치나 이런 거 이제 글로 쓰는 거죠. 글로 해가지고 뭐 3층이다, 3,100원. 점검 결과는 뭐 양호. 그 다음에 공정물 체크리스트는 아까 공정물 체크를 한 게 있으면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불러와가지고 지금 써놓은 게 4층이네요. 4층입니다. 해가 저장하면 자기가 다 붙여주는 겁니다. 요 4층 꽂혀요. 4층. 4층. 그 다음에 서명. 시공자도 서명을 딱 시키는 거죠. 저장. 그러면 미리 보기. 네. 딱 만들 수 있는 거죠. 방금 아까 전에 만든 체크리스트가 다 붙어오는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주한테 전화기에서는 모바일로도 보낼 수 있고 이제 이게 서류로 뭐 나중에 주세요 뭐 할 때 이거는 준공 서류는 아니고 건축주하고 관계 건축주한테 내가 설명 업무를 다 했다. 이게 그 선진국으로 가면 전문가의 설명 업무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설명을 다 했다. 항상 했다. 4,100원 하는데 문제없이 했다고 내가 건축주한테 설명을 했다. 건축주가 필수 확인을 했다. 이건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법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하여튼 다시 앞으로 가시죠. 그 다음에 아까 단계별 체크리스트고 작업 계획서 또 양식을 서식을 만드는 어떤 지자체에서는 또 작업 계획서라는 것도 받아가지고 뭐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바로 직접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파일을 시공자한테 받아서 붙여넣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 개념이 A라는 프로젝트를 감리하실 때 토탈로 모든 거 다 모을 수 있게 해놓습니다. 그럼 나중에 요걸 가지고 쫙 정리해서 필요한 것만 다운로드 해가지고 딱 시험도 올리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내진 설계 품질 관리 요거는 뭐 이것도 양식이고 종합 보고거지. 이게 없는 게 생겼네. 이게 원래 있었나? 네, 있었어. 그래. 이걸 리포트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쓰신 분이 쪽에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1시간 한 거잖아요. 제가 한 10분 쉬시고 다시 한 번 더 쫙 하시죠. 해가지고 그 앞쪽에 그냥 마치기 전에 사진 동영상 사진 쪽으로 보겠습니다. 사진. 동영상 찍은 게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 말고 호흡 가봅시다. 샘플 프로젝트 말고 네. 본상과 사진 영상 오늘날 사진 찍자. 제가 계실 때 사진을 안 찍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현장에서 영상을 쫙 찍어도 또 시공자한테 받아가지고 사진을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만들어진다니까요. 별 콘크리트, A동, 지금 요 계시는 폼이잖아요. 이 공종에다가 위치 넣어가지고 앞에 현황판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나중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만들 거냐, 뭐 어도비 프리미어 써가지고 만들 거냐, 아니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느냐, 이거죠. 대단해. 그냥 다 로고 바꿔가지고. 또 나가면 돼요. 이걸 이제 딱 클릭해가지고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공자가
이게 아이디가 5명이 시공자가 자기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 감리자가 보고 그러니까 원격 집이 다 되는 거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선진화돼요. 그죠? 감리하는 기법이 우리가 지금 뭐 30년 전이나 40년이나 감리하는 수준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계속 좁은데 아주 효율적으로 해야 돼. 자, 이제 제가 10분 딱 쉬시고 다시 한 번 더 하시고 이제 잘 안 되던 거를 질문도 하시고 이래 하면서 세팅 한번 하시죠. 네. 10분 쉬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시면 질문하시고. 네네. 화면에 보이는 거는 디스플레이하는 거죠. PDF로에서 집어넣으셔요. 헤드의 정보를 PDF로 전달시켜놨고요. 이게 캐드 도면은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요. 나 여러 장이 있는 도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PDF는 막 올려도 100장이고 100장이고 우리가 그러면 자동으로 자를 수 있거든요. 잘라주는데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캐드는 변환하는 기술은 있는데 자르는 기술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어떤 데서도 없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한 번 더 빨리 하면서 다운로드 받고 이거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거기서 이렇게 등록부분을 그거 이렇게 승인을 해주시면 도면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인데 PC에도 가능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아케임은 업로드 시켜서 이게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아주 효율적인데 프로젝트를 현재는 44만 원에 5명이서 하면서 프로젝트 개수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것도 비싸다는 거지. 서울은 나 1년에 한 개 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한 개, 5개 하는 사람은 무제한 할 수 있고 좋잖아요. 직원 많고 이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러면 건으로 하는데 왜 나눠야 되나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고민 중입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 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여러 개 프로젝트를 해체도 할 수 있고 성면도 할 수 있고 또 뭐 감리도 할 수 있고 또 감리도 여러 개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서명은 이제 거주사람 한 명만 등록하니까 그 회사만 써야 되는 거죠. 회사만 다른 사람이 쓰기는 좀 어렵게 돼 있죠. 이거를 집어넣을 때 계정료가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근데 이제 서명이나 이런 거는 어차피 거주소 번호 쓸 수도 있고 서명을 스마트 서명으로 등록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필에 직원을 등록해 놓으면 직원들이 가서 이제 스마트 누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 돼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서명이 관한 문제. 근데 나중에 또 소장님 보셔야죠. 다 해가지고. 여기에 항상 이제 모든 거는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설정에서 프로필 관리를 딱 누르면 이게 전체 서명 감리 책임자가 할 거, 뭐 이렇게 다 등록하는 화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도 딱 등록을 시키면 시공자가 이제 서명을 등록시키면 나중에 시공자가 서명을 안 했더라도 시공자 서명 등록을 탁 누르면 자동으로 다다다다 따라가면서 다 이렇게 딱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서명을 이제 받을 때는 어떤 약간 동의 확인하고 한다는 확인을 자기가 확신하고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면 이제 이 보시면 프로젝트 보면 좀 톱니바퀴 있지 않습니까? 톱니바퀴. 네, 한번 눌러보시면 톱니바퀴에서 웬만한 것도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개요를 입력하는 화면이 있고요. 개요 쭉 해가 개요를 주소 뭐 허가 번호 쫙 이름 넣으면 나중에 허가 필요한 서류들 쫙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은 이 건물의 공간을 지상 1층,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 이렇게 딱딱딱 해주면 이제 공간을 딱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드롭도 해가지고 도면을 등록하는 부분이고요. 이 프로젝트 공정도 근데 이 부분은 잘 안 건드셔도 됩니다. 실제로 이제 철근 비 리스트까지 다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건 이제 복잡하니까 놔두시고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언젠가는 저런 빔 리스트까지 쓰라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럴 때 만드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뒤쪽 설정 리포트를 어떻게 할 거냐, 감리 일지를 전체적으로 출력할 거냐, 동별로 구분해서 출력할 거냐. 그 다음에 일지가 뭐 이것도 동으로 분할할 거냐, 통합할 거냐, 기본 외 업무까지 할 거냐, 기본 업무까지 할 거냐. 내가 체크한 부분만 출력할 거냐, 내가 체크 안 했지만 나머지 빈칸도 출력할 거냐. 서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료해 놓으면 더 이상 입력을 할 수 없고 조회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력물 사진보드 만들어가지고 사진보드를 볼 거냐 아니면 사진보드를 다 숨기고 사진만 볼 거냐 파일명을 숨길 거냐 이렇게 설정이 거의 뭐 어도비 수준으로 딱 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세팅해가지고 쓸 수 있고 나중에 양식을 바꿔야 되면 또 바꿔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2장짜리로 할 거냐, 4장짜리로 할 거냐. 지금 2장짜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요 A라는 프로젝트다 보면 A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A라는 프로젝트. 왜냐면 나는 저 현장은 사진을 4장짜리로 볼 거야. 사진이 많아서. 이 현장은 사진이 작으니까 2장짜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보십시오. 요 위에 프로필 추가하는 건 어떻게 해요? 앉아 프로필 추가. 요 위쪽에는 내 정보는 이제 건축사님 정보 쫙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등록을 시켜야 되겠다. 그럼 내 정보에서 내 정보는 건축사님 정보, 그 다음 직원들은 관리 콘솔 클릭. 그러면 프로필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현장 이걸 이제 감리하는 자체가 아니고 감리를 수행할 일은 나도 나가고 우리 직원도 나갈 거야. 그러면 직원을 내 아이디를 자꾸 줘가지고 들어오면 좀 이상하다면 직원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을 등록을 시키는 화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를 누르면 성명 넣고 핸드폰 넣고 파리칠로 이메일 넣고 저장. 이제 동시에 이미 주제는 제가 이게 주인이니까 다른 사람 넣어가지고 하면 문자가 날아가나? 네, 문자는 안 날라가고 직접 이제 밑에서 새로 가입해 주실 때 승인을 해주시면 여기서 등록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이 회원가입을 네이버나 카카오로 하면서 핸드폰 번호를 딱 넣게 되어 있거든요. 매칭이 되면 여기로 딱 불러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회원가입도 별도 없으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나 원하는 구글이나 그걸로 가입하는데 이제 여기서 매칭을 전화번호로 딱 시켜주는 거죠. 근데 직원이 그만뒀다 그러면 또 여기 바로 삭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보시면 금방 다 붙일 수 있습니다. 바로 붙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할 때 핸드폰 번호를 넣으면 그 일치된 핸드폰 번호를 딱 등록시켜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5명까지. 내년부터는 조금 줄여가지고 요금을 약간 조절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한 개만 하는 사람도 그럼 나는 내 혼자 한 개만 할래 이렇게 분이 계셔가지고 자기는 이게 부담스럽다 이거죠.
저희들이 약간 옵션을 조절할 예정인데 현재는 지금 5명 가지고 있습니다. 저쪽 현장 모니터링 다시 원래 홈화면. 이거 이제 본 화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메뉴를 보는 게 상단에 보면 이제 우측에 병장표 이게 상명인가? 네. 네, 상명 표시 딱 누르시면 뭐 새로 소식 이런 거는 사실 뭐 별거 없고요.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알림 설정. 알림을 온을 해놓으면 검청이나 뭐 이런 하면 여기 저쪽에 탁 뜨는 겁니다. 보이죠? 치면 뭐 공지가 오고 뭐 초대하고 뭐 이런 게 지금 프로필 초대 하면 여기 딱 뜨는 겁니다.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잘 안 쓰시더라고요. 제가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푸시 알림도 비슷한 거고, 아키엠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가면 매뉴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막 이런 미는 사항들 막 올리면 저희들이 백개를 드리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걸 바로 갈 수 있는 거고, 매뉴얼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프로젝트 보기 설정. 이게 보이기랑 이제 숨기기랑 할 수 있네요. 이건 네. 이 화면에 이건 틀린 거. 네. 저랑 비슷. 같은 거죠? 저는 여기 65. 다시 나와주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그래서 뭐가 너무 알림 설정하고 그다음에 얘는 프로젝트 수납은 여기는 PCS만 나오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보기 설정입니다. 요 보기 설정은 보입니까? 예, 요건 이제 PCS 무제한이다 보니까 30개로 했어요. 30개. 이미 끝난 게 한 10개 있어. 안 근데 지울 수는 없고 안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존의 목록을 다 보여줘가지고 난 인천지사 볼 거고 뭐 해체공사도 다 볼 거야. 예, 그래요 저장. 그러면 이제 바깥쪽 밑에다가 쫙 이렇게 보이는 게 틀린 거죠. 예, 숨기기 보고 가고 완전히 이제 여기서 완료해서 보냈을 때도 복원해가지고 다시 보이게 하고 그거는 PC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요거는 이제 그쪽은 전체 프로젝트 개수나 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카페 관리도 하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내정보, 내정보 당신 클릭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프로그램의 주인이겠죠, 주인. 보통은 건축사님이겠죠. 그럼 회사 이름 쓰고 딱 정리하고 뭐 키라하고 연동해가 쓰겠다는 키라하고 비밀번호까지 딱 세팅해가지고 쓰시고 알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아까 그 알람 설정하고 같은 거죠. 알림 설정하고 스마트 서명제 등록하는 거 도장도 등록해놓고 뭐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쓸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거죠. 다시 찍고 그 다음에 내정보 받고 그 다음에 관리 콘솔이 아까 말씀드린 프로필 추가하는 거고 프로필 직원 추가하는 거고 그것도 PC에서 돼요. 이게 전화기에서는 잘 안 돼요. 이게 전화기는 쓰는 사람이 전화기 종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출 수 없고 다운로드 되고 있는 거는 PC에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 같은 거는 전화기에서 바로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그 프로필 관리가 있고 그 다음 체크리스트 설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심화 과정인데 체크리스트를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표준 체크리스트 말고 진짜 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내만의 체크리스트 있을 수 있잖아. 항목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데 쓰는 사람이 없죠. 저희들이 보통 표준 체크리스트 하기도 벅차니까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죠. 아주 정교한 거라니까요. 그 다음 이제 공지사항. 뭐 공지사항도 이 현장에 어떤 공지사항 이런 걸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직원들이 쓰고 있으니까 뭘 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 쓰요. 건설회사는 잘 쓰는데 소규모 건축 분야는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그냥 저희들이 만들어놨다는데 의미를 두고 그런 겁니다. 공수만 날아간 거죠. 그래서 다시 가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정교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 내정보가 있고
관리 콘솔에서 프로필 추가가 대부분 쓰여요. 그리고 나는 더 나아가지고 체크리스트 수정해가지고 막 쓰겠다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자, 이거 당분간 로그아웃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아웃 누르시면 되고요. 그럼 요게 프로젝트 전체 보기 설정하고 뭐 이런 화면이고, 요거는 이제 서명적 관리하는 요런 거고, 여기 이제 아까 알림 같은 게 날리면 아까 그쪽에서 알림을 설정해가지고 등록하면 이렇게 날라오는 겁니다. 볼 수 있고 막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이제 프로젝트를 다시 들어가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위쪽에 톱니바퀴, 오른쪽 위에. 그러면 이제 개요하면 건축 개요죠, 건축 개요. 우리 건축물 개요를 착 적는 거고요. 이거는 뭐 있는 그대로 다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작공이 매진을 딱 쓰면 나중에 감리 보고서나 만들 때 두 번 입력 안 하고 동일한 내용은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리 구분이 뭐다. 이거 이제 프로젝트 만들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딱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입력하는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적어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가가지고 잠깐 다시 그리고 프로젝트 설정 쭉 내려가 설정의 개요 쭉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감리 책임자를 등록해가지고 이 전자서명 클릭. 이 현장의 감리 책임자 서명 등록하는 거. 네. 맞습니다. 단장님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등록하는 거. 총괄 감리 책임자. 이 현장에 등록하는 거. 그럼 이게 전자서명으로 등록한다는 걸 확인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이 현장 대리인이 이제 시공자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클릭. 이게 시공자 서명을 등록을 받는 겁니다. 시공자가 언젠가는 서명을 와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서류를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막 서명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와서 서명을 등록하고 잠깐 다시 들어보죠. 이거는 내려가고 정확하게 이 현장에 전체 감리 서류 서명이 하는 거 동의해라 하고 서로 약속을 하고 또 확인하고 서명해라 이거죠. 전자서명법에 의해서 서명은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서명하면 그게 전자서명으로서의 효력입니다. 뭐 공인인증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하고 이렇게 서명하자라고 약속한 대로 서명하는 그 루틴을 정확하게 동의를 딱 받아 나중에 이제 법적인 나는 서명한 적 없다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다. 요게 요 위에 보시면 클릭 이제부터 딱 이렇게 이 전자서명 등록해가 등록서 만들어 했잖아. 딱 이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제가 변호사 자문 받아가지고 요양식을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항상 그런데 맨 처음에 할 때는 시공자도 다 좋아하죠. 한 번에 서명이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공자가 서명 안 하고 만나기 힘든 그런 경우 없이 한 번에 모든 서류에다 딱 서명을 넣을 수 있어요. 바뀌면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또 내려가면 공종별 시공 관리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해가지고 누구 등록되고 이게 하다 보니까 계속 양식이 늘어나가지고 복잡해진 거죠. 여러 가지 경우의 케이스가 생기니까 중간에 꺾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거는 이제 매뉴얼을 저희들이 새로 싹 만들어가지고 12월 말에 나오거든요. 훨씬 더 두꺼워져가지고 PDF로 잘 올려드리면 좀 더 보시고 하나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설정은 이제 프로젝트 설정이고요. 나가고 공간은 딱 건물 그 공간입니다. 지하 1층, 지상 몇 층, 지붕층 있다 없다 딱 표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 하는 겁니다. 제가 요거 설명드리고 아까는 샘플 프로젝트를 눌러가지고 그냥 바로 만들어진 걸 했잖아요. 진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드시는 경우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드로보드 도면을 등록하는 여기 그냥 도면을 업로드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조도면 따로 내가 건축도면 따로 하기 때문에 따로 부분대로 올리면 PDF로 올리면 돼요. 그러면 일단 업로드했다가 자르는 거는 바로 안 되고 한 2-3시간 걸리면 저기 내부에서 기계가 자동으로 잘라가지고 탁 해드립니다. 그 다음
공정도 기본적으로 요 공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근 이런 보리스트를 등록해가지고 그 사진보도 찍을 때 클릭하면 BH 뭐 이렇게 BG1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놓는데 이게 이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일이잖아요. 무조건 그냥 뭐 그런 현장에 쓰시도. 근데 이걸 또 쓰시는 분도 있어요. 상중하는 현장이 복잡한 현장은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설정이 또 있습니다. 요 설정은 이 프로젝트의 설정이에요. 이 프로젝트를 감리일지를 전체 출력하게 다들 옵션을 쫙 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설정이 끝나고 아까 프로필 관리 이것도 이제 아까 그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저쪽에 들어오는 프로필 같은 데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다시 내려가지고 프로젝트를 아키엠 좀 설들을 있는 게 뭐지? 내 밑에 예, 들어있어요. 아키엠 본사는 다 좋은데 서류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새우부터 올리려면 다운받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일지 5개 있고 체크리스트 몇 개 있고 이제 감리 보고서 이걸 안 썼는데 있는 거라도 다운을 받아봐야 됩니다. 아까처럼 일지에 들어가가지고 하루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한 달치 한 30건인데 그걸 하나하나 다운받는 게 힘들잖아요. 다운 어디서 받지? 종합부터. 이거는 이제 PC에서 보일 겁니다. PC에서 보이면 다운로드. 날짜별로 중간 보고서, 완료 보고서, 또 내려가면 단계별 체크리스트, 공정별 체크리스트, 날짜별, 공정별 체크리스트 클리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리 일지도 한번 찍고, 감리 일지에 여기는 하나씩밖에 안 되는데 전체 감리 일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체크는 하나밖에 안 되는데, 네, 그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에서 작성되어 있는 부분 전체 다운로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모든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 싶을 때는요, 밑에 전체 다운로드 있으세요? 이거 눌러주시면요, 이 해당 프로젝트에 있는 문서들을 전체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돈 나가잖아. 로또기도 많이 나가가지고 다운받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씩만 끝났을 때 한 번씩 엄청나게 이게 클라우드는 내릴 때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쫙 다운로드되죠. 이리 맞나? 이렇게 하면 지금 이 프로젝트에 작성되어 있는 문서들을 모든 걸 네, 다운로드 모든 것 한 방에 쫙 해가지고 제작 압축 풀어보겠습니다. 22.3메가 프로도 있어. 프로 압축해서 요건 이제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위에가 사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걸 더 저기 A도 클릭. 그러면 요 폴더 클릭. 사진들 찍어 사진을 날짜별 해가지고 잘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클릭. 이렇게 있잖아요. 바깥쪽에 나와가지고 다시 이거는 이제 샘플이라 하나씩 찍으면 또 나와가지고 이걸 또 사진대 찍고 사진 처음으로 좀 지금 방금 본 게 폴더별로 되어 있는 게 사진 대시 목록. 클릭. 사진 대시 목록. 목록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진을 챕터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클릭. 쫙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첩이 그대로 그 현장 사진 첩이 다 만들어주는 거죠. 양이 많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이걸 다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마지막 임명하고 5시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만들어 서버에서 딱 만들어 세팅을 해놓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면 딱 내릴 수 있도록 이게 옛날에는 다운로드하면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5시간 끝나면 이게 안 들어오는구나 하면 저희들이 쫙 만들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사진 밑에 위치나 날짜나 내용은 저희가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지금 샘플이라 요 위에 다 써주잖아요. 지금. 요 위에. 그러니까 처음에 청을 찍고 동을 찍고 청을 찍고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있다가 다 이런 거 만들 때 저희들이 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만들어 또 넣으면 힘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만들어 드려야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보시면 딱 그대로 딱 될 수 있죠. 또 받아줘요. 그럼 이게 사진 파일들 폴더로 딱 저장해주고 사진 처음 만들어주고 그럼 또 나가겠습니다. 이제 아까 스캔 문서나 문서들 올린 것들 공정률 체크리스트 완료 보고서 중간 보고서 단계별 체크리스트 사용 검수 싹 다 만들어 풀셋으로 딱 떼뜨려주는 거죠. 그것도 한글을 보고 또 PDF 만들면 그것도 시간 걸리잖아요. 한 번에 PDF에 한글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어보겠습니다. 그 비동 공룡별 체크리스트 한번 열어보시죠. 시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감리 체크를 총발표에 쭉 내려가면 대장을 항상 만들어줘. 대장을 만들게 돼 있잖아요. 대장 만들어주고 이게 다른 걸로 연구 안 되나? 이게 연결 프로그램 가지고 PDF 이거는요. 좀 데려가 보시죠. 다 만들어준답니다. 도장까지 다 찍겠죠. 일지 하나 내려가면 사진대지, 일지, 또 하여튼 일지하고 싹 넣을 것들 싹 모아가지고 이것도 한 번에 이제 다운받은 거 기간 정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장까지 딱 넣어가지고 됐고 그다음부터 나가가지고. 근데 이거 PDF니까 뭐 이대로 낼까? 아니면 또 근데 한글 있으면 내가 약간 수정할 수 있는데 한글 열어보죠. 또 내려가 보죠. 또 쭉쭉쭉. 똑같은 걸 한글로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PDF도 되고 한글도 되고 그대로 다운로드 되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쓸 거냐 선택해가지고 PDF 바로 올리시면 돼요. 한글은 각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게 문서 편집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도장하고 막 이걸 위치를 우리가 잡아주니까 그림, 그 묶기, 개체 묶기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치과적 바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 클릭해가지고. 텍스트는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1일날 작업을 한 것을 1일 뭐 2일 작업을 한 것을 밑에 붙여넣기 할 때 네. 칸이 엉망이죠. 그렇죠.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걸 안양을 그걸 만드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안양들의 어떤 포맷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딱 만들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락 해제가 안 된다고? 아니 이제 락 해제가 확 깨져버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수정 편집하려면 차라리 원 일지에 가서 거기서 파는 게 훨씬 더 빠른 거죠. 거기서는 안양글도 되고 엑셀도 되고 또 되잖아요. 그 미리 보기 위해서는 엑셀도 다운받을 수 있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진첩, 공정별 체크리스트, 감리 완료 보고서, 단계별 체크리스트, 사회성의 조사, 뭐 작업 계획서, 뭐 여러 가지 줄기이 다 되거든요. 필수 확인도 아까 만든 것대로 보여드리니까 지금 공사 추진 실적 서류나 품질 관련 서류를 딱 받아가지고 정리하면 사용성의 서류 목록 그대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가봅시다. 여러 개를 동시에 다운받아 보는 게 힘들면 이제 종목별로 하나하나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지에서도 일지만 볼 수도 있고 사진을 포함해서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옵션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전국에 쓰시는 분들 많으니까 원하는 스타일 따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한 면에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꼭 다운을 안 받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현장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리포트. 조만 보고해서 리포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월 초, 10월 1일부터 전체 공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뭐 전체를 보고 10월 1일부터 조회하면 싹 긁어가지고
10월 1일부터 쓴 감리 일지를 쫙 뿌려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만 또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고용이라기보다는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이슈를 또 건축주한테 이야기할 때, 그럼 감리 일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데이터화가 돼 있으니까 이거 어떤 애들 찢고 보고 보여주는 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효율적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여기 이제 감리일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만 또 찾아가지고 보고 싶다. 그럼 10월달 한 달 한 체크리스트를 봐야 되겠다. 그걸 아까처럼 그 화면에 들어가면 복잡하잖아요. 그럼 이게 쫙 모아가지고 보여줍니다. 쭉 내려가죠. 10월달 작업한 내용을 항상 대상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비행감 체크리스트가 따라오는 거죠. 쫙 따라오는 거죠. 이건 이제 분수입니다. 분수. 그래야 내가 어떤 걸 쓰고 어떤 걸 쓰고 해가지고 하실 수 있고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또 사진 대지. 이 부분들은 사진 대지 사진첩을 조회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사진첩으로 보는 거는 문서 형태로 보는 거 내려가지고 이런 문서 형태로 보는 거고 다른 방식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서는 본래 스마트 그림. 사진을 시간별, 공종별, 공간별로 싹 소팅해서 볼 수 있는. 이거 이제 저희들 그리드라고 만들었는데 하여튼 10월달부터 10월 이거 전체로 한번 보시죠. 기간 6개월 해가지고 조회해서 찍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안 나오니까 날짜별로 공종별, 공간별로 쭉 더 내려가 보시죠. 그러니까 뭐 어디에 뭐 지금 몇월 며칠 날 어떤 공사를 했던 걸 쫙 볼 수 있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요거 지금 동욱님 이거 또 위에 두 개 요거 사진첩을 만들자 안 보는 거죠. 아주 이상한데 이게 날짜가 틀리니까 네. 같이는 안 나오네. 이렇게 사진첩 딱 이렇게 필요한 그러면 건축주한테 몇월 며칠 날 어떤 일이 있을까 요거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진만 보내줄 수도 있고 항상 대장을 만들죠. 대장은 이제 필요 없으면 안 보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단순하게 서류만 만드는 게 아니고 현장을 효율적으로 보고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건축주나 이사 만나서 내가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감리를 스마트하게 하고 있으면 보면 좋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 본 거죠. 또 나갑시다. 요런 식으로 되고 그것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요 하나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찍어서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운로드 금방 설명드리고 리포트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 보고 차원은 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아까 내용 빠진 거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감리일지 해가지고 날마다 일마다 해가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보실 수도 있지만 상단에 아이콘 하나가 있거든요.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요. 리스트화를 해가지고 해당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그 기간만큼 일지를 다운로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었네. 네, 이거 한번 볼 수도 있는데 미리 보기. 네, 미리 보기로 해당 날짜 적혀있는 감리일지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기간을 설정해서 다운로드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회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 2장짜리 바꿀 수 있고 4장짜리 바꿀 수 있고. 2장 보고 4장 보고를 어디서 다른 것 같아요? 꼭 절로 가야 돼. 같은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다시 한 번 더 빨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진, 일지, 체크. 그 다음 바로 가기는 뭐냐. 그걸 이제 현장에서 해보시면 내가 저번 주에 갔잖아요. 저번 주에 가가지고 이번 주에 내가 또 가는데 저번 주에 뭐 했더라 하면 저걸 딱 클릭하면 저번 주에 했던 대로 딱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한참 움직이면 되는 거고요.
눈치 빠르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사진, 영상이나 일지나 체크리스트는 같은 합니다. 같은 합니다. 클릭. 아무거나 클릭해도 사실은 같은 합니다. 저희들이 그 인식을 위해서 메뉴를 구분했는데 결국은 스마트 체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지도 써야 되고 체크리스트도 만들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과거도 찍을 수 있고 미래도 찍을 수 있고 말이 안 되지만 미래도 찍어가지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업무를 도와주죠. 그 다음에 13일 날 또 하나 해보는 거죠. 사진을 건물이 두 개면 A도 B도 시공이 될 거고 한 동이면 한 동짜리니까 자동으로 다 될 거고 그다음 아까처럼 처음에는 귀찮지만 층을 지정하고 뭐 4층 그 다음에 기술을 지정하고 뭐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거는 무조건 지정을 하는데 요걸 해놓으면 아 이 사진은 몇 동 몇 층에 무슨 사진에 다 알 수가 있잖아요. 한번 딱 기록을 해놓으면 사진 등록 아까 그 공룡사진을 불러봅시다. 그러면 아까 사진 쳐드리는 거 이리 만들어 저리 만들어 저리 다 갖다 주는 거죠. 기계가 하는 거니까 여기서 클릭 사진 현장에서 딱 찍으시고 현장에 보드 만드는 거예요. 보드. 그러면 보드를 지금 저 보드를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찍을 수도 있는데 바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드를 내가 보통은 이제 이쪽 왼쪽 하단에 붙이잖아요.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이기를 하면 돼요. 보이기 표시 딱 하면 보드가 나타나는 거죠. 보드가 방금 찍은 날짜, 청, 기술까지는 탁 들고 오는 거죠. 그럼 내용만 쓰면 되는 거죠. 내용을 쓰면 내용도 상용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용구 불러올 수 있고 뭐 부위를 선택해가지고 적을 수도 있고 그냥 여기는 뭐 철근 검처 이렇게 글로 씁시다. 쓸 수도 있고 보드를 만들어가지고 찍어야 되는 뭐 동산보드 이런 거 쓸 필요 없고 이 안에서 그냥 저장하면 바로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강조하는 포인트를 표시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클릭, 저 위에 연필통을 클릭하면 마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크업을. 빵빵이. 네, 동그라미. 하이라이트는 이제 표시하는 거죠. 이 색깔도 다 바꿀 수 있고, 굵기도 바꿀 수 있고, 이거 그런 표시. 그런 표시. 이렇게. 이거 색깔 노란색. 색상은 노란색. 굵기 좀 진하게 적용.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장.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화기에서는 상대방한테 보낼 수 있습니다. 사진 찍어 보내기. 이제 PC에서는 안 되고 완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면하고 똑같은 거고, 사진은 쭉 계속 연장해서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지 쓰는 거 찍으면 아까처럼 그 화면. 그러니까 사진, 위치, 일지가 항상 바깥쪽에서 뭘 찍어도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같은 화면에서 하루에 왔을 때 나는 오늘 검증 안 하고 사진만 찍으려면 사진만 찍고 나가시면 되고, 위치만 찍으시면 위치 찍고 나가시면 되고, 이렇습니다. 또 설명을 한번. 한 번만 더 어디서 예. 바깥쪽에 나와가지고, 네. 홈 화면에서 사진, 영상, 사진, 요 위에 4개는 같은 면이에요. 같은 면. 근데 하나만 하기 가지고, 그래가지고 4개를 만드는 거죠. 아무거나 찍으시고, 무조건 찍으면, 캘린더가 나와요, 캘린더. 점을 찍어도 여기다가 볼 찍고, 여기서 이제 찍으면, 동청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동층 그리고 이제 공종을 이제 골라주시면요. 사진 동영상이랑 위치, 일지, 체크 등 작성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오시게 돼요. 상단에서도 이제 공종을 바꿔가지고 바로 여기서 작성이 가능하시고요. 또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사진 동영상 경산보드처럼 끄는 거. 네네. 저 사진 보드 위치 잡는 그 화면을 어디서 보드. 나가야 되는 어느 사진 보도요. 사진 안 왔거든. 다시 클릭. 사진을 일단 먼저 찍어야 돼요.
사진을 요걸 또 찍어오는 거죠. 지금 여기 화면 눌러주시면요. 사진을 클릭을 사진보드 작성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넘어오실 수도 있고 상단에 이 부통 아이콘을 통해서 저는 마커 제가 가면 사진 이걸 동영상을 찍어놔면 진짜 밤에 잠을 자겠습니까? 이게 너무 부족해가지고 녹도 쓸고 찍어보니까 이거 황당하네. 문제되지. 아까도 미치겠네. 하여튼 사진 잘 찍으셔야 돼요. 약간 멀리 이게 흐릿하게 찍어가지고 그러면 청하고 공종하고 날짜는 아까 캘린더 선택에 자동으로 가져오는 거죠. 여기서 위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치를 찍고 지금은 이제 이미 써져 있는데 숨기는 거죠. 숨기는 거 표시하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위치를 나는 여기다 하고 싶다. 막 움직여요. 그럼 나중에 사진첩 만들 때도 보드를 표시할 수도 있고 이걸 다 만들어놨지만 사진을 숨길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뭐 사진이고 그런 내용 쓰시면 됩니다. 상용고도 다 따라옵니다. 아주 공정별로 상용고 따라와야 클릭만 하면 돼요. 그 부지 청소하기 위해서 그 부지 공사 클릭 저장 전부. 그럼 이게 요 불관 요걸로 오른쪽 왼쪽 밑으로 약간 거시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강의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저도 이제 오죽하면 이런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말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막 배는 비도 오고 막. 근데 그 부집 청소기를 확인할 때 찍어 놓는 거죠. 그러면 쓰고. 그 제가 뭐 이런 거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잘 찍으셔야 돼요. 좋은 걸로. 네. 사진마다 다 내 장르의 저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 아니 필요할 때 자기가 하면 돼요.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 축구장을 찍었어요. 축구장에 그런 내용이 다 달려져 있잖아요. 20개, 20걸 검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드는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드를 찍어서 왜냐면 건축주한테 사진을 보여줄 때 사진 하나 달라 보내는 거하고 보드를 다 만들어서 틀릴 때 보드를 내가 만들게 되면 보드를 만들면 돼요. 저희들이 이제 딱 기능을 미리 만들어 놨대. 그리고 이제 표시까지 찍어가지고 클릭. 제가 더 보충 설명해 드리자면 아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사진을 몇 장을 찍어도 사진보드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체 선택을 통해서 사진을 눌러 주신 후에 밑에 파란색 아이콘 하나 있어요. 저기서 봐야 네, 여기 눌러 주신 다음에 지금 요 아이콘 보이시죠? 지금 요 아이콘을 눌러 주시면요 한 번에 세부공종 내용 모두 위치 해가지고 동시에 다 같이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런 게 있었다고? 일단은 계절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그건 뭐 네. 이거 다른 걸로 쓰는 거지. 이런 기능이 있을 때네요. 몰랐어. 장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하면요 그래. 이제 밑에 지금 아까 검축으로 적은 부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시대가 바뀌기 이게 사람이 생각을 웬만하면 다 된다니까요. 6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더 질문이나 이런 거 없으실까요? 예. 도면 그 입력 순서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요? 도면 입력 순서. 도면 입력요. 도면 입력은 이제 설정에서 이 현장의 설정입니다. 드로보드가 이제 도면이지만 도면을 우리가 도면도 마크업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명칭을 도면 드로보드를 만든 거고 여기 보면 도서 업로드로 딱 뜹니다. 요걸 클릭을 해가지고 도면을 PDF 도면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사님 어디서 오십니까? 지역이? 서울이십니까? 네. 이게 아산에서 오십니까? 네, 맞아요. 경기도 쪽에서 오십니까? 이런 식으로 올리는 도면은 이제 여기에 올리면 바깥쪽으로 나가면 요 드로보드에 이제 저희들이 잘라가지고 탁 올려주는 거. 그럼 요 클릭. 여기서 요걸 이제 전화기에서는 요거만 보이거든요. 요걸 이제 눌러가지고 요걸 누르면 도면이 탁 뜨는 거. 그러면 이제 확대. 하면 쫙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볼 수 있어요. 현장에서 이제 도면을 안 들고 다니고 촬영 도면을 딱 띄워가지고 쫙 볼 수 있는. 여기서도
또 항칠도 하고 막 글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깜빡이 표시하고 막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요 부위 시공자한테 바로 현장 여기서는 바로 카카오톡이나 연결할 수 있거든요. 아, 이 부위 이거 안 돼. 탈의를 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리가 좀 약간 럭셔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질문 있습니다. 저 도서 업로드 핸드폰에서 찍습니까? PC에서 보게 예, PC에서. 네. 핸드폰에서는 안 돼요. 예. PC에서만. 이게 지금 PC에서 하는 업무가 구분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차분히 앉아서 정리하시면 PC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건축사 해관에서 하는 게 이제 석종훈 회장님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 어지를 진작부터 필요가 어차피 시대가 이제 흘러가니까 저희들 이제 MOU 맺으면서 여기서 교육도 하면서 많이 모이시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걸 배려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잠깐 내려오셔가지고 한번 예. 또 교육하신다 그러니까 예. 잠깐만 예. 교육 다 끝나신 건가요? 예, 거의 끝났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예. 먼저,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감리앱 개발해서 우리 회원들의 감리 업무 활동을 도움을 주신 우리, 이기상 대표님. 저기 지금 우리 회원 권익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감리의 지금 그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정부 정책의 화두가 됐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허가권자 지원 감리가 감리의 독립성에 굉장히 유효하다. 그런 것들의 인식이 지금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대부분 수기로 이 감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누락이 되거나 또는 공기가 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협회에서는 허가권 지원 감리를 확대하는 그런 그 협의를 국토부랑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국토부에서는 그러면 감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디지털 감리로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LH 사고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가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감리의 독립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가권 지원 감리가 이제 명분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 디지털 감리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전 회원들이 이거를 적용하고 또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아케엠과 함께 연구하고 국토부하고 가서 시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감리가 되면서 우리가 자칫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제 우리 이상 대표가 또 설명 드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칫하면 우리 건축사들의 책임이 더 확대되는 그런 경우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동영상 촬영입니다. 그게 이제 그 요즘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거는 이 동영상 촬영이라는 것이 우리 설계도서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한 근거가 남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바탕으로서 이제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애매하게 이제 책임의 어떤 이 소재를 묻는데 이렇게 하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많아서 그 문제도 협회에서 대책을 잘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올해가 너무 어렵고 내년 너무 어려운데 지금 이제 사실 뭐 속된 말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직원도 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의무가입이 됐는데 의무가입은 뭐 회원들이 협회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권리도 되찾고 우리가 제대로 설계비를 받고 감리를 받고 살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인데 이제 지난 10월 초에 겨우 민간대가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설계비를 더 받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의무가입만큼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과제인데
이거를 하질 않으면 사실은 의무가입을 하는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는 신고 건축물 허가금융 감리 확대라든가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감리 근생부분의 확대, 그다음에 이제 시험제도 개선, 그다음에 최우선 과제로 민간대가 이제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고 얘기하듯이 의무가입은 됐지만 의무가입 시대는 지금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민간 대가를 처음 발휘해서 우리 회원들께서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제 임기가 얼마 끝나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다시 선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모든 네트워크와 주식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협회가 결과는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대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근데 시간 구애 안 받고 또 더 질문 아까처럼 그런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번 리뷰를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사진, 영상, 일지 체크가 현장에 가서 체크하는 것들, 자기가 체크하는 것들이고 밑에가 감리 보고서 단계별 체크를 약간 사무실에서 앉아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바로 가는 거고 현장을 마지막으로 그러면 부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는 샘플로 만든 거고 현장을 이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로그인 하시면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신 사람들은 만드실 거고 또 이제 빈 화면에서 만든다 그러면 하단에 현장 등록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감리나 해체 감리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명은 해체 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다음 일반 감리를 클릭을 하면 이제 현장명을 쓰고 감리자 이름을 쓰고 아케인 테스트, 아케인 1 이런 식으로 쓰고요. 감리자 자기 이름 쓰고 아니면 단장님이 단장님 쓰는 거고 그다음 건물 유형이 일반 건물이고 집합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빌라나 여러 가지 공동주택을 해야 되고 일반 건물 쓰시고 그다음 적용 기준 이게 두 개 왜 나눠주는 거지? 감리 보고서에서 이제 좀 다르게 표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기존에 적용되어 있는 거 건축권 감리 세법이 더 좋은 건가? 아까 일지에서 보셨다시피 감리 차관 사항이라고 보시는 분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이제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보이는 화면이고요. 밑에 세부 기준 같은 경우에는 감리 항목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있고 이제 나중에 보고서 뒤에 이제 체크리스트 항목 보시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처음 선택하실 때부터 잘 선택하시고 현장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아키엠 적용 규칙 적혀 있는 건축법 시행 규칙을 보통은 해줍니다. 법이 있는 거예요. 시행 규칙. 저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을 주는 템플릿이 상주, 비상주, 책임감주 고르. 예. 상주, 비상주, 책임 구분하는 겁니다. 저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보통 비상주겠죠. 그 다음에 현장 주소를 적고 주소는 이제 다음에 있는 주소를 가져오셨습니다. 주소 냈든지 가지고. 근데 어쩌면 한 번씩 또 이제 택지지구나 이런 데가 없는 주소가 나오긴 한데 하여튼 이제 적는 것들이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 어차피 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 감리의 성격을 결정해 주는 거고 하단에 이제 공간입니다. 공간은 동이 한 개 돌 때는 1동이든 2동이든 자기가 정하면 되는 거고 지붕층도 기본적으로 신축은 지붕이 있는데 이걸 왜 구분하느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지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층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지붕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신축이다 그러면 지붕도 있어야 되고, 옥탑도 있으면 있는 거고, 옥탑이 1개층이다, 옥탑이 2개층이다. 그리고 지상층이 5개층이다, 뭐 6개층이다, 상인에 적으면 되고, 지하도 있으면 있는 대로 적으면 되고, 예. 그 다음에 기초도 있는 것도 기초. 이렇게 요거는 신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축. 근데 나는 그냥 리모델링이다, 그럼 지상 몇 층이다, 그럼 그것만 딱 적으면 되는 거잖아. 건축물 대장이 나온 층수,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가 있습니다. 외부는 그냥 외부 공간이라는 개념인데, 외벽은 건물의 외벽이고요. 외벽을 내가 따로 구분해가지고, 지금 요걸로 보면 외부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외벽의 석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외벽에다 체크해도 외벽을 하시는 거고, 외부는 기본으로 하는 게 민원이 걸렸다. 민원은 저 밖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럼 외부 공간에 가지고 무슨 민원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웬만한 거 다 하셔가지고 있으면 안 적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리모델링용은 지붕하고 기존을 할 필요가 없던, 그렇게 이제 저장을 하면 공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이 여러 개다 그러면 동을 추가해가지고 똑같이 한 동, 두 동에 추가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지금 아키메라는 프로젝트가 딱 생기는 거예요. 간단하죠. 도면을 안 넣고 바로 도면 위치 꼭 표시 안 하면, 도면을 내가 현장에서 보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저쪽 프로젝트 설정에 들어가서 드로보드에 던져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요 밑에 쫙 생기고, 지금은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빵빵빵빵이죠.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드로보드에도 아무것도 없고 사진도 아무것도 안 찍었으니까 빈칸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다 빈칸이고, 이때부터 사진이나 일지나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이미 이제 층수가 다 결정이 돼 있으니까 찍어보면 몇 동 몇 층 딱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동의 지붕의 지상층이 딱 뜨는 거죠. 이게 해당되는 기초부터 하겠다 하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모양이 나중에 이제 BIM까지 되면 건물 모양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수직적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소팅을. 그래가지고 필요한 부분들 이제 기초부터 시작하겠다, 뭐 하겠다. 또 전층이라는 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나중에 마감 공사는 전층을 하잖아요. 조그만 공사는 그냥 아래로 뭐 구분 없이 다 하자서 그러면 2층에 하고 3층에 하기 좀 힘드니까 그냥 전층에 해만 미장 공사, 전층에 화장실 공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렇게 딱 들어가면 됩니다. 지상 감축 가면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건축공사 아까 시행부 규칙 그것도 체크리스트는 결국 이건데 하여튼 뭐 체크리스트 딱 자동으로 딱 나오고 공정이 나오고 필요한 걸 쳐서 이제 거기서 사진을 찍고 일지를 쓰고 등록하고 이렇게 요 루틴이 계속 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공간에 대한 입력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감리 보고서 써야 되겠다, 단기부 체크 써야 되겠다, 그걸 이제 PC에서 전체적인 걸 쓰는 거니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질문 없으십니까? 예. 그 현장 설정에서 괜찮죠? 예. 그 현장들이 그 서명을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현장 대리. 예. 근데 그 휴대폰에서는 안 되네요. 휴대폰에서 되는데요. 서명이 휴대폰에서 되는데. 휴대폰에서 왜 그 서명 받아고 동의 받고 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휴대폰에서 해도 안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설정을 해주셨으면 지금 상단에 설정이라고 있으세요. 설정 부분 눌러주시고 프로필 관리라고 있으시거든요. 프로필 관리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밑에 전체 서명란에 이제 그러면 현장 대리인분 서명이랑 이제 매출 기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전체 서명이라고 회색깔로 박스가 이제 조그맣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눌러 주셔야지 이제 그때부터 현장 대리인분의 서명이 기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건 기입이 되는데 네네. 현장 대리인이 아까 뭐 동의를 받아서 등록을 하고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개요에서 현장 대리인 등록을 보겠습니다. 추가. 그러면 이름을 쓰고 이 사람이 근무할 기간까지 정리를 하고
예, 그렇게 지금 PC에서는 좀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휴대폰에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밑에 그거든요. 이거 중요한 건데.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개인에서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저는 해결하겠습니다. 그거 잘 안 되면 전화 주시면 저희들 어떻게든 해결해 드립니다. 예, 해당에 그래서 저희가 전자상품 그거 눌러주셔야지. 남길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선택하십니다. 이거 말이야. 현장 끝나고 완료해 놓을 수도 있고 완전 프로젝트를 완전히 지울 수도 있고 지워주는 게 좋죠 저희들은. 만약에 남겨두면 이걸 보면은 뭐가 될까? 아까 전에 설명을 네. 종이를 했다는 게 의미가 네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네. 개별 등급을 보지는 않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관료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워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용량도 좀 제한해가지고 한 200기가든 10개 정해가지고 때가 되면 다 지우시도록 다운은 그래서 전체 다운을 딱 받을 수 있고 그냥 그때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컴퓨터는 아키의 서버에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그 구독을 종료하잖아요. 그럼 6개월까지 보관하고 나머지는 지우고 그 가해에서 나가겠습니다. 돈만 나간다니까. 지우기 어디십니까? 어디서 오신 겁니까? 서울 지워주셔야 돼. 끝나면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동영상은 근데 새우부터 들어간 연구 보존되니까 그 부분은 잘 찍으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아키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콘티를 짜야 된다니까요. 자, 이거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을 결속선 다 묶고 이리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찍어가지고 퍼블릭다가 나중에 결속선이 인대 없는데 따지면 그 현장에서 아까 지금 현장에서 그러면 제가 현장에 아무래도 서른 대 근데 그거 맞다고 보고 거기서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여기서 PC에서 올리면 되죠. 그냥 뭐 사진이나 동영상은 다 PC에서 찍어도 올리잖아요. 이렇게 PC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을 바로 올릴 수 있고 카카오톡을 다운받아 일일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다시 홈 한번 가보시죠. 이게 아키엠이 처음에 뭐 하는 이게 뭐 리얼타임을 하고 내가 뭐 하고 수정도 안 되고 미래도 됐다니까. 미래도 막말을 해가지고 내가 내일 모레 것도 쓸 수 있잖아요. 말이 안 되지만 과거도 이걸 글자 그대로 자기의 업무를 도와주는 서포트 도와주는 노트죠. 노트. 내가 내일 일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시작하고 언제든지 수정 지우고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쓰는 순간 수정이 안 된다 그러면 옳지 않잖아요. 아까 석정훈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수정하는 게 자랑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내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디지털화된 업무가 딱 자리를 잡으면 사실은 동영상 찍자 소리 안 할지도 모르죠. 안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 지자체에 보면 불신이 있는 거예요. 불신. 집이 자꾸 무너지고 뭐 이러니까. 근데 그게 건설사들이 사고 친 건데 이제 감리자를 좁으니까 지금 이상하게 막 영상 허가난 조물도 다 찍어야 되고 막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감정, 법원의 분쟁 감정이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거든요. 소송에서 다 만나는 거잖아요. 경험칙상 블랙박스 딱 수술실 CCTV 블랙박스 다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러면 와 우리 찍었길래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 의사들 모여가지고 난리가 나죠.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이래 있는 거 지금. 그 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중요성을 몰라가지고 동행사가 연구 보존이잖아요. 나중에 어떤 이슈가 발생해 건물에 균열이 가가지고 문제가 돼. 시공자를 하려는데 조그만 소규모 건축물 시공자가 있습니까? 없지. 결국 감리자는 정확하게 남아있잖아요. 영상을 딱 돌려가지고 야 최근 배경으로 감리 뭐 했어요? 그때부터 벌써 때리는 거죠. 지금도 영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요즘은 하자소송 걸면 감리를 같이 건다니까요. 그래서 감리 보고서라면 잘못되면 부산에 나 사고 터지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체크리스트에서 자기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 자기 현장에 해당되는 항목만 딱 체크해요. 그래서 내가 나머지는 왜 안 했어? 그러면 나는 그게 이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럼 내가 잘못했을 때가 아니고 내 기술력으로는 나는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했다. 최소로 하셔야 되고 기본은 딱 하고 최소로 하고 이런 영상이나 사진 찍을 때
하여튼 잘 골라가지고 딱 찍게 되는 거죠. 서울시 동영상 지침에 돼 있잖아요. 감리자 지도 점검해라고. 지도를 해, 지도를. 요렇게 찍자. 최소 요는 첨수생하고 계속서 다 메고 하고 스타트도 좀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찍는 거죠. 그걸 서울이 그냥 시공자가 막 찍는다 올려놨다가 당장은 준공될지 모르지만 이게 1년 뒤에 올지 2년 뒤에 올지 3년 뒤에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항상 서류 정리나 이런 게 딱 일목요연하게 사무실 안에 딱 정리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겁니다. 딱 내시면 이제 이런 마침 될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있을 거니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